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법정 최고형입니다. 양형 기준으로 법정 최고형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공범이죠. 김진성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 녹취록이었습니다. 역시 그다음 결정적인 법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앞에. 지금 현재 재판은 이재명의 최후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최후 진술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선고일을 정하고 재판이 완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의 숨소리만 들어도 이재명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두 알고 있는 유동규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멸콩 라이브를 비롯해서 시청자들이 2년이 넘게 기다려왔던 일입니다. 네. 이제 하나씩 결실이 맺어지는 결실이 것이에요. 맺어집니다. 네. 선거법에서 2년 징역형이고 오늘 3년 징역형이었어요. 네네. 오늘 재판 분위기 어땠습니까? 재판 분위기 이제 이재명이 웃고 들어갔다 울고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그만큼 지금 이제 구형 뒤에 구형을 확실하게 하니까 구형 뒤에 이제 본인들의 할 말이 없는 이제 그 변명거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주절주절. 그다음에 이제 그 변호사들은 또 이재명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씩 하는 게 이만큼 길어지고 있다. 예, 이만큼 뒤에 길어지는 거는 이재명이 그만큼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거를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려고 지금 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시 20분쯤에 검찰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의 최후 변론이 있었는데 굉장히 길어졌어요. 말씀하신 것처럼요. 네. 지금 이재명의 최후 진술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요. 역시 이 위증교사는 명료해요. 네. 녹취록입니다. 네. 녹취록을 가지고 이재명이 오늘 법정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을 야단쳤어요. 또 검찰을 야단치더니 그 녹취록을 들어보라. 이 검찰이 조작한 것이다. 검찰의 친위 쿠데타다 이랬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녹취록을 들었습니다. 네. 재판부도 들었다라고 하죠. 네. 지금 검찰도 녹취록을 짜깁기 했다라고 하는데 요약본도 있고 완판도 있는 거죠. 있습니다. 네. 서로가 다 들은 겁니다. 다 들었습니다. 저도 다 들었습니다. 그렇죠. 싹 다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 꼭 같은 녹취록을 예. 30분짜리를 들었는데 예. 이 지금 이재명은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이재명의 주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정신 너 빠진 소리다. 이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정신 너 빠진 소리. 그 다음에 이제 넋두리 하는 소리.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좀 더 이제 그 이재명의 어떤 심리 상태로 들어가면은. 예. 제발 좀 속아줘. 그거 아닐까. 예. 속아줘. 예. 오늘 검찰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금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고 선거법 위반도 마찬가지고요. 위증교사도 정치 권력 뒤에 숨어서 우리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라고 했어요. 제가 녹취록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과 다시 제가 정리해 드리면요. 위증교사 재판은 이 증인이 3명밖에 안 됩니다. 선거법 위반은 증인이 49명이에요. 재판 시간 질질 끄는 것은 전부 증인들입니다. 증인신문입니다. 증인도 3명밖에 안 되고 아무런 내용도 없는데 왜 이렇게 질질 끌었느냐?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30분짜리 녹취록을 가지고요. 이 녹취록 속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재명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있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 그런데 그때 기억이 잘 안 나고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그 이야기만 저는 나가서 이야기하면 돼.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검찰이 예? 구형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이재명의 모든 죄를 낱낱이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마지막으로 양형 이후 구형에 대해서 진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동서고금 막론 중범죄로 취급된다. 위증죄는. 예. 위증교사는. 그래서 위증범죄를 동서고금 막론하고 중범죄로 동서고금 막론하고 처벌해왔다. 형법은 위증사범 및 교사범에 대해 5년 이하 엄하게 취급, 국가사법 작용, 형해화할 수 있는 일관된 입장을 고지하고 있다.
그래서 위증은 법원의 위증법원 대한 대법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은 대법원은 국민 건전 상식 관련된 공정 투명한 양형 실현을 위해 2007년부터 위증 범죄도 주의 범죄 중 하나로 그다음에 이제 양형 기준에 따라서 선고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보면은 최근 5년간 위증 교사범 195명 전수조사 결과 실형 그러니까 195명 중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69명 35.4%, 집행유예는 58.4%, 벌금형은 불과 12명으로 6.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2% 외에 실형이 94.8%였는데 이 집행유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무지한 사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뭐 위증하거나 이런 거에 좀 무지해가지고 했던 사례 이런 사례에서 벌금형으로 다스렸지 그 외에는 단 한 차례도 벌금형이 없었다. 이거를 지금 양형으로 이해하고 지금 우리 본부장님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을 정해서 이 모두 그 양형 기준을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이 법 적용에 참고를 합니다. 선거법 위반 경우에는 양형 기준의 최고형이 2년이에요. 지금 위증교사는 대부분 양형 기준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년을 최고형을 때린 겁니다. 양형 기준상에. 네. 법에는 5년씩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왜 이렇게 검찰이 최고형을 구형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야기를 검찰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걸 소개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네.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으로 이 지금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선거법 위반처럼 계속 되풀이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중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이제 김진성의 증언을 재판에 적극 활용하면서 누명 썼다는 거를 갖다가 이제 그 증거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공동 정범이 자백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현대 신분도 뭐냐면 지금 뭐 당 대표예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도지사입니다. 도지사의 그 압력을 행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증을 해달라. 자기 혼자 또 자기만 전화한 게 아니에요. 자기 그 부하들까지 시켜가지고 김진성한테 전화해가지고 갖은 회의와 협박을 합니다. 압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다 종합해가지고 이게 이제 나온 거를 보면은 그 이재명은 이제 3년 구형 이유가 자숙하지 않고 부정 행태를 반복하고 공당 대표의 지위를 악용하고 계획적이고 주도 면밀하게 완벽 위증을 도모했다. 도지사 지위 남용으로 집요하게 회유하고 재질이 불량하며 개전의 정이 없다. 이게 지금 3년 구형의 사유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던 잠깐 최대 쟁점이 된 녹취록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 좀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이재명의 위정교사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적이라고 봅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연.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위정교사 녹취록이 찾아냈을 때 검찰도 놀라고 이재명도 놀라고 다 놀랐어요. 다 놀랐어요. 우연히 발견된 것이죠. 처음에 그래서 이 녹취록이 딱 나왔을 때 있잖아요. 이재명이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은 잘 아시니까 자기가 이렇게 직접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을 벌이지 않죠. 측근들을 시키거나 변호사를 시키죠. 실패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전화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3차례나 전화를 해요. 그래서 3차례나 전화해가지고 회유의 협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있지 않았던 사실을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처럼. 그렇죠. 마치 사실처럼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요. 최철호 PD PD 수첩의 최철호 PD도 최철호 PD도 이제 뭐냐면은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최철호 PD가 자기를 음해했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음해를 어디서 최초로 PD가 할 수 있습니까? 법정에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 아니면 검찰 진술을 거짓말을 했다.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최초로 PD는 정작 법정에서도 혹은 검찰에서도 이재명에게 나쁜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기 책임으로 몰고 갔습니다. 예, 하다못해 방송국 PD도 이런 일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한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재명은 이 유죄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최초로 PD가 음해했다. 음해를 한 적이 없어요. 그것도 음해입니다. 음해를 한 적이 없는 사람, 자기한테 오히려 우호적으로 증언해주고 이야기해준 사람조차도 뭐냐면 다른 사람이 그 재판에 가서 본 적이 없을 거니까. 예. 이게 그렇게 거짓말 하는 겁니다. 예, 이재명이 20년 넘게 이제 자신의 당시에 PD를 사칭한 부분을 거짓말로 덮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네. 자, 여기에서 제가 놀라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2018년에 이재명과 이 김진성이 나눈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도 이게 녹취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못한 것이죠. 네. 문제는 이게 몇 년 동안 김진성이 이걸 보관을 합니다. 네. 이게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죠. 네, 맞습니다. 검찰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놀라고 다 놀랬던 것이고 김진성은 인정을 합니다. 네. 위증이 있다라는 부분을요. 네. 이게 우연한 발견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사법 역사에 한국 정치권의 물줄기를 바꾸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이재명의 육성이 드러난 겁니다. 여기에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반박하는 거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이재명의 말이 이런 겁니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 이재명은 이것만 가지고 검찰이 조작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검찰이 지금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라고 뒤에 이어지는 이재명의 말들입니다. 이 잘 모르고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때 분위기가 이렇다. 소문이 이랬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돼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식의 이야기. 이재명의 교활한 부분입니다. 거짓말을 교사할 때 흔히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자기는 지금 이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라는 말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검찰은 아니다. 이 30분 전체를 들여다보면 이건 위증을 교사하는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쟁점이었어요. 오늘 그 이재명이 법정에 나가면서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위증이 인정된다. 그다음 이재명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갖은 이 법꾸라지 행태입니다. 이 행태로 인해서 가중처벌 요인밖에는 없다. 경감 요소는 없다. 지금 이 검찰의 주장 아닙니까? 이재명의 최후 진술에서도 뭐라고 그랬냐 하면요. 네. 김진성이 만들어낸 거고 다 창작한 거고 김진성 선거 캠프 소속이란 인물의 전화에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김진성이 다 만들어내고 예, 김진성이 다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재명의 육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있습니다. 최후 진술은 끝났습니까? 이제 아니요, 거의 지금 끝나가는- 계속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 하고 같습니다. 있는 중이죠. 예, 최후 진술이 끝나야 선고일이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선고일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아마 11월 초 아니겠느냐? 선거법 위반 선고일이 11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으로 보면 선거법 위반처럼 오래 걸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예. 이재명 변호사가 한 이야기고요. 아직 이재명 지금 6분 현재 이재명이 7시 6분 현재까지 최후 변론 중이라고 하네요. 예. 아직도 최후 변론 중이고 이재명은 변론 중이고 이재명은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답니다. 예, 이재명은 아직도 시작도 안 했대요. 7시 6분 현재. 이재명 변호사들이 원래 이 변호사들 말이 길어지는 아블라블라블 하는 거지 지금 이제. 말이 길어지는 예. 건 일이 잘 안 풀렸을 안 풀렸을 때 하거든요. 예. 이거 이재명한테 지금 얼굴이 면이 안 서는 거죠, 변호사들이. 예. 이재명도 말이 길어질 것 같네요. 네, 말이 길어질 겁니다. 뭐 오늘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고 들어갔는데 법정에서. 예. 배도 고플 텐데. 예. 이재명이 내일 아침에 조식 먹고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재명의 최후 진술까지 모두 끝이 나야 선고일이 정해지지 네. 않겠느냐 이렇게 네. 보입니다. 선고일이 11월 15일 이전이냐 이후냐도 네.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이재명에게 누가 네. 방울을 달 것이냐, 네. 이 어느 판사 재판부가 될 것이냐라는 네. 것이거든요. 근데 선거법 위반보다는 이 위정교사가 훨씬 간단합니다. 내용 네. 자체는요. 자, 간단합니다. 선거법 위반이 2년 2개월을 끌었어요. 예. 이 위정교사 11개월을 끌었습니다. 만약에 그 이번에 이제 이걸 심판하는 게 이제 누구냐면은 33부 대장동 위례 재판을 하고 있는 김동현 판사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을 만약에 한 달 내로 잡으면은 김동현 판사님은 눈치 안 보고나 할 거야.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거고 이 재판을 만약에 그 이후로 선거법에 넘기면 선거권 이후로 15일 이후로 만약에 선고하겠다고 하면은 선거법 좀 봐야 되겠다. 예. 아니 우리 한 분이 11월 15일로 같이 하라라는 건데 이 두 재판부가 사실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사들도 물론 네. 판결을 내립니다만 이 국민들의 여론과 정치권의 동향에 완전히 네. 뭐 따로 놀 수는 없거든요. 네. 이 눈치를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네. 11월 15일 같이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이 그건 실질적으로 같이 할 수도 없네요. 그러니까 네. 그 전이 되지 않을까 보이는데 한번 지켜봅시다. 지켜보는 부분이고요. 네. 변호사들이 무슨 변론을 이렇게 길게 하나요? 지금 2시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변호사들이 할 이야기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할 이야기가 사실 없어요. 마지막은 원래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예, 뭐 보통 일반적으로는 예, 여러분 판사님한테 선처를 바랍니다. 뭐 이런 그동안 할 거 다 했거든요. 네. 할 거 다 했으니까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원래.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제 3년 때리고 검사가 워낙 세게 말하고 갔잖아요. 그다음 팩트만 딱 찍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깨보려고 이제 까먹어라 정법으로 가는 거예요. 예, 좀 전에 검사가 했던 말은 판사님 까먹어 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닌가. 저도 이제 오늘 대장동 재판에서 아주 웃긴 경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경우를 당했습니까? 예. 김만배가 저를 갖다가 이제 신문한다고 지가 직접 하는데 저는 갑자기 허경영이 온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부르? 부황부황 떼는 이야기를 갖다가 이거 저거 짜집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예,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 내가 어이가 없어서, 제가 다 답변을 해줬습니다. 어이가 없지만 답변은 다 해줬고요. 그 답변이 뭐냐면 이제 정진상이 마지막으로 자기 그 뇌물 안 받았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꼬리 잡는 게 하나 있어요. 정진상하고 김용이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한번 좀 도와줘 볼까 하면서 만들었는데 이게 좀 이따 나중에 이걸 법정에서 지가 떠드는 거라서 나중에 증언할 때도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똑같이 이야기하면 전 위증으로 예. 고발이 가능한데 왜 그러냐면 그 정진상하고 김만배하고 그 의형제 매징대가 2014년 6월 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다른 사람 증언에 의하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김만배가 이거를 인식한 게 2015년 초예요. 그런데 2014년에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예?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타임머신 한 대씩 갖고 있어요, 요즘에요? 예, 타임머신 요즘에 다 타임머신 한 대씩은 갖고 있잖아. 뭐 그런 겁니까?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정진상 김용을 도와보겠다고 김만배가 떠들어냈는데, 예. 그건 아주 그냥 나중에 김만배가 증언할 때 다시 물어서 아주 박살을 내버리겠습니다. 다시 위정교사 재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의 변호인 측에서 김만배가요 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참 여러분 네. 재밌는 이야기 했습니다. 김만배가요 뭐라고 주장했냐면 2014년 6월에 만난 이유는 정진상을 만난 이유는 유동규가 도시공사에 돌아가지를 못할 것 같아서 자기 보고 이야기해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 정진상하고 김용한테 유동규가 다시 도시공사로 돌아가게 힘을 써주기 위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만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꾸로 역으로. 그래서 제가 차라리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오늘 지금 대장동 재판에서 개판입니다. 개판.
이야기를 지금 본부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뭐 거짓말로 정말 거짓말 거짓말 대잔치가 벌어집니다. 지금. 잔치입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예. 오늘 위정교사도 지금 이재명의 변호인 측이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하고 있는 것도 아마 거짓말 잔치일 겁니다. 예. 이게 오늘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요.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선거법 위반과 위정교사 두 가지가 구형이 됐지 않습니까? 네. 최고징역형을 구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굉장히 이 죄질이 나쁘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나쁜 죄질의 경우에 네. 많은 지금 구독자분들도 많이 지적을 하시네요. 이 법정 구속시켜야 하지 않느냐. 네. 라는 겁니다. 법정 구속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판사님. 법정 구속해야 됩니다. 김동연 판사님. 법정 구속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 이재명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대한민국의 판사를 딱 한 명만 꼽으라면 김동연 부장판사겠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때문에 지금 뭐 몇 년째입니까 이게 지금. 예, 맞습니다. 재판이 안 나온 것도 몇 번이며 예. 김동연 부장판사가 처음으로 지금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법정 구속을 시켜야 합니다. 이게 국회에서 다시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면 풀어주는 일이 있는데 이건 상황이 다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구속을 시키는 것과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는 분위기와 검찰이 1심 선고가 내려지면서 이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는 그때는 이제 이 석방 요구안이 됩니다. 이건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네. 검찰이 아니고요. 재판부입니다. 재판부에 의해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죠. 결정이 내려진 거를 만약에 이제 동의를 안 해주면 예, 범인 은닉 아닙니까? 범인 은닉. 예, 범인 은닉이죠. 국회가 범인 은닉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법정 구속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오늘 검찰이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신의 정치 권력 뒤에 숨어서 이런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검찰이 합니다. 선처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정치인에 대해서 이렇게 방탄을 하는데 선처를 해주게 되면 이게 공정한 법 집행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법정 구속이 사회로부터 아니 기피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정치인이 더 책임을 져야지. 그럼요. 더 책임을 져야지. 왜 정치인한테 그거를 줘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선처해 줘야 됩니까? 일반인은 차라리 선처해줘도 예. 정치 권력 뒤에서 방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거 더 잡아 넣어야 된다. 당연하죠. 더 강하게 엄벌해야죠. 책임이 그럼요. 권력이 있는 만큼 책임도 막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거기에다가 정치 권력과 법꾸라지 행태가 같이 가져가요. 네. 지금. 맞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허물려고 예. 하고 있어요. 검찰에 대해서 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네. 이건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 많은 지금 구독자분들도 댓글을 써주시는데 너무나 오래 기다렸고 오늘 반가운 소식이다. 네. 라는 것입니다. 뭐 본부장님도 계속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나갔는데 유동규 본부장 덕이다. 고생하셨다. 이런 이야기도 올라오는데 아니죠. 뭐 제가 뭘 한 게 있습니까? 참 예. 용기를 여러분들이 내셨고, 예. 정말 그 끝까지 예,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관심 갖고 있는 덕인 거지. 그럼요. 예, 누구 하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다 아우 지겨워, 아우 이재명 지겨워 이럴 때 지겨워하면 안 된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끝까지 지켜본 덕분에 이재명의 결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번에 이제 1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둘 다. 예. 두 개 다 유죄가 나오죠. 그러면 한 개도 아니라 두 개 다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무죄라는 이야기,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다는 이야기, 이게 다 거짓말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계륵이 됩니다. 언제? 지금 이제 뭘 앞두고 있습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완전히 계륵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손절하기 시작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힘을 잃으면은 그동안 이재명이 무서워서 증언을 못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제 증언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재명이 저렇게 검찰을 겁박하는 이유거든요. 네.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네. 자기 측근들에 대해서 이화영, 정진상 모두에 대해서 네. 나를 믿고 불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김용부터 볼 수 있습니다. 예. 달라질 것이다. 달라집니다. 민주당 분위기도 달라질 것이라는 것이고요. 아니 자기 죄라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또 내놓았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법에 정해져 있는 1년 내에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끝내라라고 하는 것은 강형 구정이다. 예. 이 꼭 지켜라. 예. 라고 했어요. 그다음 다른 모든 이 신속한 재판을 강조를 하면서 이 모든 걸 대법원장이 챙기고 보호를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판사들이 가장 뭐라고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는 게 역시 대법원장입니다. 네. 인사거든요. 네. 뭐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게 인사 부분입니다. 원래 공무원들 사회에서는요, 예, 봉급보다는 진급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판사의 판결을 가지고는 누구도 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판사들도 인사에는 굉장히 많은 민감하죠.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한 것이요. 11월에 지금 이 두 가지 판결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내년 가을은 못 넘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요. 예. 하나는 선거법이고 하나는 위정교사거든요. 정진상하고 이제 이재명이 이제 감옥 가잖아요. 손 좀 줘보시죠. 이렇게 줘면은 쉐쉐쉐 하게 되는 거다 이거죠. 그거 같은 방에 넣어줘야 되는데. 같은 방에 넣어주면은 아니 다른 사람은 있어도 운동하러 나와서 하거나. 네, 쉐쉐쉐 할 겁니다. 쉐쉐 쉐쉐 노여가로 나와서 네. 되고요. 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위정교사 말이죠. 네. 다 아시죠? 그 관계되는 사람들. 네, 다 알죠. 이재명이 위정교사 녹취록이 다 공개가 됐거든요. 네. 근데 지난 법정에서도 공개됐다라고 하는데 그 전부터 다 나와 있어요. 네. 위정교사 어느 부분에서 위정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증교사가 이제 뭐냐면 위증이라는 것부터 일단 설명을 드리면 실례지만 저는 이제 공판을 많이 받아보셨기 때문에 제가 공판을 몇 번을 했냐면은 저기 예. 대장동 공판만 지금 140차례 예. 이상 지금 예. 나갔고요. 예. 예, 대장동 재판만요. 예. 그다음에 위례 재판 따로 나가고 있죠. 예.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제가 직접 하고 있고요. 참 이래 힘들고 바쁘신 분을 증인으로 나가는 것만 또 저기 위례 재판, 예. 그다음에 지금 대장동 재판 이제 이재명 재판 또 제가 증인 나가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그 정진상 뇌물 재판, 그다음에 저기 김용 뇌물 재판 이런 거 제가 증인으로 나간 거 해가지고요. 제가 그 서초동에 가면은 네. 그 중국집 사장님이 여기 변호사님 오셔서 자리 좀 드려 이럽니다. 변호사보다 낫다 하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맨날 서초동에 오니까 네. 제 얼굴을 모르시나 봐요. 바쁘게 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나타나니까 이게 당연히 변호사구나 해가지고 변호사인 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거기는 변호사들이 많아요. 저는 사칭하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예, 사칭한 적이 없는데 사칭하지 않는데 주변에서 변호사보다 사실은 법적 지식이나 이게 더 많다고들 하게 되죠. 이 재판을. 그거는 이제 구치소 가면 그렇게 됩니다. 예, 예, 구치소 가면 생활형 그 법리를 잘 알게 됩니다. 간절하거든요. 예, 간절하거든요. 예, 그 애들이 맨날 갖고 거의 제 있다는 애가 없어요. 저는 전부 다 억울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예, 이게 생활형 이런 법률을 또 많이 또 알게 됩니다. 네. 위정교사에서 위정을 하는 네. 부분과 교사를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녹취록을 쭉 들어보시면요. 김진성이 저는 그거 잘 모르고 하기 싫다라고 해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서 좀 도와주시면 되고라고 도와주시면 되고 그 말이 교사입니다. 제가 예. 말씀을 드리면요. 증인 나가잖아요. 그럼 판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여러분들 나중에 증인 나가시면 너무 얼지 마시고요. 예, 너무 얼지 마시고. 자, 증인 나가면은, 증인. 제가 이제 판사처럼 얘기해 볼게요. 증인. 아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고, 기억나지 않는 것을 기억나는 것 같이 이야기하면 위증의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그 친인척 관계라든지 리아님이 정확하게 써주시네.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은 위증의 벌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선서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피고인과 그 친인척 관계나 뭐 이런 그 관계가 있습니까? 이제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없습니다. 뭐 이러면 이제 네, 그러면 증인 선서하고 예,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한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 뭐냐면 살아있는 지금 뭐 법정 교과서다. 아, 그럼요. 이게 맨날 제가 증인으로 가는데 직업이 증인이에요. 예. 증인 한 번 갈 때마다, 저기, 그 76,200원을 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걸로 생계를 지금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또 방송도 많이 하셔가지고 참 고생도 하셨습니다. 자, 위증 부분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예. 거기 누명을 썼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예. 이 누명을 제가 그동안 이재명을 지켜봤는데요. 네. 이재명이 만약에 누명을 쓰면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닙니다. 예. 이재명 저 성격으로 보나요? 예. 그다음 그 백현동 그 국토부에 강압을 만약 당했다면 이재명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닙니다. 예. 누명을 씌우지 누명을 쓸 사람이 아니죠. 전혀요. 예. 그러니까 누명을 씌웠으면 씌웠지. 명쾌합니다. 예. 누구한테 쓸 사람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누구한테 누명을 쓸 정도면 그 개딸들이 그 뭐 유능하다는 말은 때려치워야겠죠. 예. 유능한 사람이 맨날 누명을 쓰고 이러고 다니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왜 누명을 써요? 똑똑한 사람이. 예. 그러니까 누명을 씌우면 씌웠지 쓸 사람은 절대 아니다. 예. 명쾌합니다. 누명을 씌웠으면 씌웠지 절대 쓸 사람은 아니다. 예. 이 분란을 일으켰으면 일으켰지 절대로 분란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당할 사람은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근데 자기가 누명을 썼다 하는데 김진성이 그 녹취록에 김진성의 그 어감에서 드러납니다. 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걸 해도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그 해요. 내용 아세요? 그 내용 아세요? 원래 그 정진상하고 그 하는 거 내용은 아시나요? 어떤 부분 말씀이죠? 아,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부터 이재명이 김진성한테 전화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전화한 게 아니고 이제 이재명이 그 녹취록을 들어보면은 지금 저기 저 인섭이 형님하고 같이 있죠. 그 이야기가 뭐냐면 압박이죠. 그게 뭐냐면 너 지금 김인섭하고 같이 백현동 사업하고 있지? 그거를 묻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고 있다는 것도 안 거예요. 백현동 사업하고 있다는 것도. 그러니까 김인섭이 누구랑 백현동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 그것도 알고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거를 갖다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이거 이재명 말을 안 들어주면 나 돈 못 받겠는데 당연하죠. 이 생각이 들게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김인섭 이제 김인섭이 먼저 저기 증인 좀 해라. 나가서 이재명 유리하게 좀 해줘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냐면은 김진성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전화를 하냐? 정진상이 전화를 해요. 정진상이 전화를 해가지고 저기 한번 증언 좀 서줘라. 그랬더니 나 거기 있지 않았다.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래가 또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직접 전화한 거예요. 내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 하면서 이제 가스라이팅을 시작하죠. 그 인섭 형님하고 같이 사업하고 있죠. 같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김진성 입장에서는 엄청난 압박이죠. 도지사에다가 게다가 이제 김인섭하고 백현동 사업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김인섭이가 나 이제 안 돼. 그럼 돈 못 주겠어. 이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20억 주기로 했대요. 예. 그러니까 20억 받으려고 했는데 안 준 거예요. 나 결국 못 받았다니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능력은 있네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쪽으로는요. 참. 어쨌든 이제 김인섭이가 그래서 20억을 주기로 했었는데 그거 못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김인섭이가 안 주니까. 그런 차에 인섭 형님하고 같이 사업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거 잘 들어주면 돈 줄래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도 안 들었겠습니까? 지금 내용이 조금 어려워지셔도 잘 보시면 이게 지금 생각하시는 20일, 30일 있을 이제 이 재판 결심과요. 다음 달에 있게 될 1심 선고의 결정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전 전화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게 있었거든. 그래서 그때 그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저 그때 제가 바깥에 나가 있어가지고 선거 때문에 제가 그때 지청이 안 있고 바깥에 캠프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랬구나.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가스라이팅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은 모른다는 거를 이미 이야기를 했어. 모른다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제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들어가요. 뭐냐면 이제 그 누군가 증언해주면 나한테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때 그 KBS하고 김병량 시장 간에 모종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재명 나를 몰고 가자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거든. 그런데 그거를 좀 누군가 증언해주면 좋겠는데, 참.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지금 그 비서실에서 레터를 보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증언하라.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긴 봤는데 제가 읽어봤는데 잘 아는 게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모르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답답하잖아요.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 제가 잘 숙지해가지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화 끊고 그러면 우리 비서 나들하고 해가지고 우리 변호사들이 변론 노조에서 봤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들하고 교육을 받아. 우리 변호사들한테. 예. 우리 변호사들한테 교육받고 그리고 와서 증언해.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도 제가 이재명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재명이 증인으로 나가라 그래갖고, 예,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제가 증인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나갈 때 어떠냐면은 저기 이제 LKB 거기가 이제 그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했는데 그 변호사 사무실에 제가 가서 변호사들이 검사처럼 하면서 교육을 받고. 질문을 막 합니다. 예. 그러에 대해서 이제 연습을 하고 내가 나가려는데 두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때 딱 들어온 사람이 이재명한테 공산당이라고 그랬던 말하자면 화천대유 이성문이 이성문이를 내가 부른 게 아니잖아. 그 변호사나 이재명이 불렀을 거 아니에요? 잘하니까 지들이 불렀겠지. 안 그러면 유동규 좀 그 사람 같이 데리고 와 이랬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성문이가 오더라고요. 나 이성문 때 처음 만났어요. 저 사람이 이성문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성문이 이제 그때 와가지고 그때 이성문이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왔으니까 뭐 했겠어요. 훈련하고 교육받고 그리고 와서 증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공산당이라고 나를 이렇게 또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공산당이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시청이 너무 미웠습니다. 우리 거를 너무 많이 뺏어가길래 공산당이라고 저희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정희님이신가요? 정희님 고맙고요. 자, 지금 위정교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정교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명확합니다. 됐어요. 네, 명확합니다. 이 판사 앞에서도요. 예. 자, 문제는 이제 30일 구형이 있고 1심 판결이 내려질 겁니다. 예. 이 김진성의 위정교사로 인해서 누명을 썼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이재명이 혐의를 벗게 되죠. 그 이후에 말이죠. 그 재판에서. 네. 과거에 그 김진성이 그 재판에 가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바람에 누명 쓴 게 맞다.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교육받은 대로 김진성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받은 대로. 그 바람에 이재명이 무죄가 선고됩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재명의 위정교사는 도대체 얼마가 구형이 되고 저게 1심에서 어떻게 될까라고 많이 여쭙고 계시고 많은 법조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니다. 이 재판에서 핵심은 유무죄를 가리는 건 거의 확정이 됐어요. 유죄는 확정이 된 거예요. 이제 이게 위정교사가 어떻게 이 판결이 나올 거냐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위정교사 이 재판을 찾아봤어요. 한 500건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절반 이상이 이 유죄 판결, 실형 판결을 받게 돼요. 네. 이제 이재명이 여기에서 뭘 노릴 거냐, 그 변호사들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집행유예를 노릴 거예요. 가능하면요. 자기들이 위정교사를. 근데 이게 집행유예가 될 수 없다는 부분이 이겁니다. 위정을 통해서 이재명의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위정교사에 대해서 엄중하게 자꾸 처벌하는 이유는요. 이게 사법방해인데다가 증거인멸과 같은 사법방해입니다. 또 하나는 재판정에서 거짓말을 해서 그 재판 결과가 무죄로 나오게 되면요. 이거 뒤집어 엎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너무 심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혐의가 되는 이런 부분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제 처벌이 약해지면 앞으로 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위증교사를 시키겠죠. 그렇죠? 변호사 사무실이 위증 교육하는 훈련장이 될 거예요. 네, 변호사 사무실이 위증을 교육하는 훈련장이 돼가지고 이제 가짜 그 증언자들이 넘쳐나서 이제 앞으로 힘 있는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하고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네. 예, 우리 기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힘 있는 사람이 이제 변호사들 더 탄탄한 사람 데리고 와서 위증까지 교육시켜가지고 나가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대항해서 이기겠습니까? 그 재판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사법 시스템이 허물어진다는 걸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저 위증 교사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증거인멸을 했다 또 혐의를 부인한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구속 수사를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위증 교사와 같은 이런 사법 방해는 구속이 원칙이에요. 이 제 뒤에 오늘 제목을 제가 고집해서 이 법정 구속을 꼭 올렸습니다. 이지수님 고맙고요. 이 법정 구속 맞습니다. 가능성 낮습니다. 특히 현직 의원에 대해서 법정 구속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한 3번 정도 이 법정 구속시킨 사례가 있어요. 법정 구속시키고 나면요. 판사는 법정 구속을 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국회의원이라도요. 물론 나중에 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해서 이거 풀어달라고 하면 풀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경우에 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과 1심 판결이 실형으로 나오면서 법정 구속이 때려지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은 법정 구속을 한번 시켜보자.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것이 지난주에 그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사건에서요. 같은 중앙지검입니다. 네. 중앙지검에서 굉장히 놀라운 요구를 했어요. 재판부에. 딱 꼬집어서 황운하에 대해서만 법정 구속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네. 지금 국회의원이 1심에서 실형이 나왔어요. 3년에. 네. 근데 다시 국회의원에 출마합니다. 네. 그것도 지역구가 아니고 비례대표로 예. 조국으로 당을 옮겼어요. 네. 이렇게 방탄하려고 하는 이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법정 구속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회적인, 그러니까 재판부도 이제 판단해야 될 게,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많이 물으면 공무원들한테, 하급 공무원들한테만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공무원들을 통솔하고 다스리는 시장, 군수,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제 도지사, 그 다음에 정치인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물어야 되지 않을까. 일반인보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물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방탄하려고 하는 네. 그리고 정치인들. 게다가 위증까지 세웠습니다. 이거는 갈 때까지 다 간 겁니다. 예. 도덕의 개념을 이미 넘어서서 거짓의 길로까지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넘어서서 그 범죄를 위증을 통해 가지고 덮겠다는 생각까지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의 처벌은 강력하게 나와야 이 나라의 사법 질서가 설 것이고, 만약에 이 정치인이 이런 것들이 솜방망이 처벌된다 그러면 이 정치인들, 가짜 정치인들의 정치판에 위증이 난무하고 앞으로 처벌이 불가능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진짜 비열한 게 저는 웃을 때마다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예. 예,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김남국이 옆에 두고 이거예요. 남국의 최고위원 때 너 돈봉투 지금 사삭거리고 있지? 돈봉투 소리 나지? 웃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돈봉투 얘기하면서 왜 체포동의안 얘기하면서 돈봉투 사건 때 그때 돈봉투 소리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비열하게 김남국 앞에서 김남국 최고위원이 있는데 돈봉투 소리 난다 하고 조롱했을 때 그때도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송영길 다 감옥 갔죠? 감옥 갔어요. 예. 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이겁니다. 예. 아니 지난 총선 때 진중권이 이야기한 이 장면이 있어요. 진중권이 이렇게 있어요. 올해 총선의 가장 인상적인 사진 한 것으로 기록이 될 거다. 뭐가? 이재명의 웃은 사건. 어떻게 웃었는지 아세요? 기자들 다 모아놓고 그거 빵점 맞은 의원 아시잖아요. 그 사람 빵점이잖아요. 꼴찌예요. 박용진 의원.
공천 학살할 때 자기랑 옛날에 경선을 함께했던 라이벌인데 그 사람이 빵점 맞았다고 공개적으로 무안을 주는 거야. 아니 같은 당에서 공천에 떨어지는 사람한테 최소한의 예우를 해줘야 돼요. 예의가 있어야 하다못해 돼. 선생님이 예. 우리 반에 빵점이 있어 빵점이. 예. 야 빵점 맞은 놈 일어나봐.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리고 선생님 웃어. 야 정말 빵점이다 빵점. 이거 그러면 애 왕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짓을 그러니까 이재명이니까 예, 이 인간성을 예. 거기서 다 보이는 거 아니까. 그렇지. 인간이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예. 맨날 기본소득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인성에 대한 문제. 예, 인성에 대한 문제죠. 인성에 대한 문제. 오늘 또 그것도 나왔잖아요. 아버지가 예. 그 이제 안동에서 이거 뉴스가 터졌다네요. 뭐가? 안동에서 뉴스가 터졌다고. 뉴스가 예, 안동 쪽에서 이렇게 지방 뉴스가 터졌는데 유전이 터졌다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어요. 저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예. 뉴스가 터졌네요. 뉴스가 나왔는데 예. 뭐냐면 뉴스가 나왔다고 이제 우리가 하는데 네. 저는 그거는 아직까지 제가 방송 때문에 바빠서 네네. 못 봤는데 네. 뭐냐면 이재명 아버지가 네. 그 담배값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가지고 두 마을에서 그거를 걷어가지고 도망을 갔다. 저기 담배값이 이 담배가 아니라 예. 그 담배 수매금. 수매금. 예. 그거 큰데. 두 마을이나 해가지고 도망갔다. 그 이야기가 오늘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네.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아들 보세요. 네. 아들은 뭐냐면 그 성매매 없어. 예. 그 맨날- 탐방 그거 올리고, 어? 맨날 도박이나 하고. 도박하고, 그 다음에 그 여성 연예인들, 네네. 예, 여성 연예인 신체 가지고, 그렇죠. 예, 하든, 고대에 먹칠을 하는. 예, 그런, 애고, 예. 그 다음에 그 조카들은, 네네. 그 한 마피아. 가족을 살인해가지고, 예. 살해해가지고, 저기 무기징역 받고, 네. 그러니까 그 조카가, 그러니까 그 사람 내보내줬느냐, 네네. 이러니까 뭐냐면 게이트 폭력이다. 네네. 그때 심신미약이다 중요했거든. 네네.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친척이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었대. 근데 친척이 아니라 제 조카입니다. 그러면 될 건데. 그렇죠. 먼 친척처럼. 예. 그것도 보기 하려고 친척이라는 표현 쓰고. 그렇죠. 듣던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조카야. 조카가 친척 맞은데 조카를 어떻게 친척이라고 하냐고요? 예. 친척은 예를 들어서 8촌 정도. 예. 아니면 뭐 외가에 예. 사촌은 처가에 사촌에 8촌 뭐 이 정도면 친척이라고. 친척이라고 하지. 내 조카야. 제 조카입니다. 그러면 될 누나의 거를. 아들이야. 예. 제 누나 아들이라서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렇죠. 친척이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 이재명의 말은 네네.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예, 이재명의 말은 잘 들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조카 하나는 또 뭐냐면 범죄단체 구성, 불법 범죄단체 구성으로 해가지고 또 감옥을 가요. 그렇죠. 예. 특가법이죠. 조폭이잖아요. 예. 집단 예. 조직범죄에서 또 감옥을 가지요. 자, 이렇게 오늘 그 이재명이 또다시 비열한 웃음을 터뜨리는 예. 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막 그냥 좌파 매체들이 온 폭탄, 요즘 계속 폭탄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소환을 해서 일부러 성경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5년형을 연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아주 한 다목적이죠, 오늘. 네, 다목적이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제보를 좀 받고 싶은데요. 네네, 제보를 받고 싶은데 본부장님이 이제 제보를 좀 권합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네. 동호가 학교 다닐 때. 네. 고등학교 다닐 때. 네네.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 있잖아요. 네. 동호 엄마가 선생님 뺨을 때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예전에 그게 찌라시로 돌았었어요. 예, 그래서 뺨을 때려가지고 그 선생님이 그만두고 네. 미국으로 가셨대요. 네. 미국인가 어디 캐나다로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거나 들으신 분들은 네네. 예, 그 내용을 정말 잘 알고 아니면 들으신 분들은 예, 우리 멸콩TV로 제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덮기 위해서 이재명이 엄청나게 공작을 했다라는 설까지 지금 네. 그게 포함돼서 당시에 시중에서 돌았거든요. 이동호 네. 얘기가 나왔을 때. 네. 그분도 사실은 그냥 덮여졌습니다. 네. 그런데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긴 하나 정확한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 보도를 못하고 있는데 집단지성의 힘 오늘 멸콩 라이브를 보신 분 중에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혹은 또
또 그 당시에 분당에 학교를 다녔거나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학교 다니는 저 학부모였거나 네네. 해가지고 그 내용을 갖다가 알거나 들으신 분들은 예, 제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아버지의 행태를 보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네. 뭐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맨날 그랬다면서요. 선생을 제대로 학생들을 때려보고 싶어서 선생 되고 싶었다. 아니 그러니까 저기 예. 페이스북인가 거기다가 네네. 자기가 썼어요. 예. 뭐라 그러냐면 나의 어릴 때 꿈은 선생님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 많이 맞았는데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는데 네네. 나도 이 다음에 커서 선생님이 된 다음에 애들을 때려야지 겠다는 생각을 내가 했었다. 네. 이렇게 올렸어요. 네네. 아니 보통 선생님한테 맞으면 내가 선생님한테 복수를 하겠다가 이것도 아니라 네네. 나도 선생님이 된 다음에 애들을 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 역시 이것 역시 인선이 그대로 그대로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폭력이라는 것이 잠재적으로 내재화됐을 때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오고. 제가 오늘 라이브에서도 이야기한 게 뭐냐면 네네. 이재명에는 그 보통 옛날에 이제 머슴들이 장작을 패잖아요. 네네. 장작을 패잖아요. 네. 이재명은 여자를 패요. 여성을 뺐다? 아니 뭐 약간 근거가 있어야 있죠.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있죠. 이거는 이건 있습니다. 왜 예, 그러냐면 예. 이재명 자서전에 있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자백을 했군요. 예. 자, 여성을 어떻게 폭행을 했습니까? 예, 자기가 세게 보이려고 네네. 그 중에서 약해 보이는 누나를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고 공장에서 팼다. 공장에서 잡아뜨리고 팼다. 공장에서 그 이야기를 자기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예, 자기가 세 보이려고. 자기가 왠지 그렇게 그 예. 공장에서 예. 따돌림을 당하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미리 세 보이는 누나를 세 보이려고. 세 보이려고 얘 약해 보이는 약해 여자를. 야, 근데 그건 말도 안 된다. 보통은 예. 아니야, 세 보이는 사람을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그건 남자지. 그게 딱 되잖아. 그 뭐 이게 예. 일장이라고 예, 그러나? 일장이 되잖아요. 근데 예. 그게 아니라 아주 비열하네. 약해 보이는 사람을 골라서 예. 폭행을 했다. 예. 그게 자랑스러운 자랑스럽게.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그걸 갖다 자선이 썼어요. 본인이.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웃음이 확실하게 이해가 간다. 약한 고리를 잡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조롱을 하는 그런 이 심리. 옛날에 이거 이재명 책 제목이 그거예요. 뭐요? 꼬리를 잡아서 몸통을 흔든다. 뭐 그잖아요. 꼬리를 흔들어서 뭐 몸통을 흔든다나. 뭐 그거 했잖아요. 꼬리를 흔들어서 몸통을 잡는다는 거예요? 예. 예. 어찌됐든. 예, 그러니까 그 꼬리를 흔들어. 자기는 꼬리 같은 상대 안에 몸통 머리를 잡을 거야가 아니고 예. 꼬리를 잡아야 몸통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예. 약한 꼬리부터 예. 시작을 한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세 보이려고 약한 여자를 두들겨 패고, 그러니까 뭐냐면 장작 팰 값이고 이게 아니라 여자 팰 값이요? 뭐 이런 걸 한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 자가 오늘 이렇게 예. 또 깔깔댔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이슈는 형수한테 욕이나 하고. 그렇죠. 그런 쌍욕하는 그런 쌍욕을 갖다가 하는 정치인 본 적 있습니까? 형수가 아무리 믿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근데 처음에 이게요, 또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처음에 형수 쌍욕이 나왔을 때 네네. 이재명이 뭐라고 변명했냐면 뭐라고 변명했죠? 형수 쌍욕 나오니까 뭐라고 했냐면 형이 엄마를 때려가지고 네. 내가 이제 이게 그 분을 못 참아서 네. 형한테 전화했는데 네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화가 나서 나온 말이다.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게 형수한테 욕한 게요.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있더라고. 그 전부터.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는 거야. 예. 그런데 그 녹취록을 보면은 네. 우리가 이게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동아빠 같이 뭐 하면은 이렇게 닦아발리고 그러면 좋아요. 뭐 이러니까 김혜경이 옆에서 하하하 웃고 있잖아요. 네네. 이재명이는 뭐라고 그러냐 옆에서 이 XX냐 이 XX냐 이랬다니까. 네네. 그렇죠. 이게 뭐냐면 화가 나서 예. 하는 말이에요. 아니요. 형수한테 평소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욕설이 터지니까 네네. 변명을 한 게 형이 엄마를 때렸다. 네네. 근데 엄마 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존속 폭행이 아니고 검찰에서도 경찰 나왔습니다. 예. 그 부분은 무혐의예요. 서로 밀치다가 벌어진 일이다라고 예. 정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재선 그러니까 전치 4주라까지 이야기했어요 이재명이 그때. 예. 엄마가 전치 4주에 폭행을 당했다고. 그렇죠. 예. 찾아보면 다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변명을 한 게 미천한 집안 때문에 비천한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천한 출신이 영남대 법학과 나온 아버지 밑에 아들인데 또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교사도 하고 서울대 나왔다 순경도 그랬어요. 하고 서울대 나왔다 그랬어요.
아, 처음에는? 아버지 서울대 나왔다 그런 적도 있고요. 예. 어디 가고는 광부라고 그랬고요. 예. 예, 어디 가서는 노름쟁이라고 그러고요. 예. 어떨 때는 화전민이라고 그러고, 예. 어떨 때는 청소부고, 예. 예, 어떨 때는 군인이었고, 네. 예, 어떨 때는 저기 하사관. 하사관이라고 그러고, 예. 예, 직업이 많이 바뀝니다. 예. 아무튼 그 비천한 출신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 옛날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원희룡, 이낙연 이런 정치인들도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만 하더라도 제주도에서 정말 최고의 그런 그 엘리트 아까 뭐랄까 천재였는데 중학교 때 처음으로 전기가 있는 방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공부를 전기 있는 방에서 했다고 합니다. 어렸으니까 전기도 없었던 곳에서 자라났고요. 이낙연은 거의 막상막하로 가난했나 봐요. 근데 가난했다고 그래서 욕설 잘하고 그렇지 않죠.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건 다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데일리안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김문기를 알았나 몰랐나. 그러니까 이재명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국민의 절반이 그거 당연히 알았을 거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했고. 저도 말씀드리자면 네. 만약에 이재명하고 제가 술을 먹고 있으면은 네네. 이재명하고 술을 먹고 있으면 이재명 그럴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카메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네네. 제가 이제 측근히 이제 술 먹다가 이재명 진짜 김문기 진짜 모르셨어요? 그러면은 일 거예요. 네. 내가 그거 왜 모르나? 내가 무슨 머리가 단세포 아메바도 아니고 기억하지. 이렇게 했을 거라고. 옛날에 이재명 같았으면 술자리에서 이제 저하고 이야기하면은 그렇죠. 야, 알지 뭐 내가 그거 모르나? 내가 저 모르고 이야기하나? 내가 모른다 그러면 진짜 모르는 줄 아나?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봐요. 당연히 예. 그랬겠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예. 지금 48.7% 거의 절반이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그건 너무 뻔한 거 모를래야 아니에요? 모를 수가 없죠. 그렇죠. 모를 수가 없죠.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에 그렇죠. 책임자인데 그렇죠. 어떻게 몰라요? 그래 게다가 옛날에 리모델링 할 때부터 알았는데 그렇죠. 예, 게다가 골프를 그렇게 치는데 어떻게 모릅니까? 그게 모르면은 그게 아메바지 그 사람입니까? 그게? 그런데 아까 예. 술집 운영자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민주당이 그건 다 검찰이 조작한 거다. 술집 운영자 얘기가 나와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26일. 남욱동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유동규 정지상 김용을 유흥주점에서 접대한 사실과 관련해 유흥주점 운영자가 정진상 김용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이들이 성남시 실세거나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인지도 모르는데 검사가 이야기해주는 내용에 따라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그러니까 저기 있잖아요. 네. 장난을 치는 게도 네. 유분수지. 네네. 내가 저기 데리고 와갖고 네네. 내가 데리고 와서 네. 그때가 이제 뭐냐면 도시공사 네. 설립 날짜일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아마 예산인지 뭔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때 그 기념하면서 나가갖고 술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욱이 그때 돈을 다 대고 네. 2013년도에 그러니까 그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남욱이 그 가는 술집에 가갖고 먹은 건데 상석에 정진상 앉고 여기에 김용 앉고 제가 여기 앉았는데 네. 제 상석에 앉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정진상? 정진상 말고 네네. 제가 상석에 앉힐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 당시에. 누구죠? 아니 제가 네네. 술집 가면 상석이 있고 네네네네. 예, 거기 하석이 누구 있잖아요. 있었죠? 누구? 정진상, 김용 저. 그럼 정진상이 맨 위로 가야죠. 그러니까 정진상 아니면 제가 하석에 왜 앉겠냐고요. 그렇죠. 하석에 앉았을 때. 예. 정진상이 있으니까 하석에 앉아 당연히, 있는 당연히, 거고. 당연히. 그리고 성남 이야기하니까 거기 카톡의 내용에 성남 실세들 맞아. 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남욱은 정진상, 김용, 네. 그다음에 이제 저가 간 거를 아니까 네네. 거기 이제 네가 볼 때 거기 실세 맞은 거 같아? 이렇게 장난을 치니까 네네. 실세 맞아. 네. 성남 실세 맞아. 이게 카톡에 다 나와 있어요. 아니 카톡에 다 나와 있으면 그 당시 카톡 아니에요? 예, 그 당시 카톡이에요. 그럼 그런데 이 여자가 증인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네네. 그때 이 사람은 뭐냐면 그 많은 손님들 중에서 네네. 정진상, 김용은 한 번, 두 번 왔단 말이에요. 네네. 김용은 한 번 오고 네. 정진상 두 번 왔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가고 난 다음에 기자 데리고 왔어. 누구냐면 MBC 정모 기자가 거기 같이 왔다고요. 네네. 예. 그래서 내가 기자 이름까지 다 아는데. 네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고 지금 별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 왜냐면 기자들 데리고 나 없이 그 집을 또 가요. 정진상이. 근데 술값은 누가 내? 없이 갔을 때. 남욱이 낸 거죠. 쥐들이 돈 내고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남욱이 그 사람들도 아닌데 지가 네. 술값을 왜 내겠어요? 그렇죠. 남욱이 그 술값을 왜 내겠냐고요? 왜 내겠냐? 그 사람들한테 받으라고 그러지. 그렇지, 당연히. 안 그러겠어요? 그럼요. 낸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남욱이 뭐라고 그러냐? 그 사람들 만드시니까 낸 거예요. 그렇죠. 예, 유동규 맞으니까 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가 맞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술집 주인은 네. 내가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을 받겠냐고요. 기억이 잘 안 나지. 잘 안 나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 얼굴 기억은 내가 정말 그렇게 매칭을 못 하겠다. 네네.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정진상은 좀 본 것 같은데, 네네. 그건 그 김용은 저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 네. 이런 거 가지고 음. 조작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카톡이고 이거 다 있죠. 다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진술했고, 네. 그러니까 진술을 바탕으로 산 거예요. 네. 무슨 그러니까 그 여자가 거기 법정에 나와서 네네. 다그치잖아. 네네. 걔들이 네. 10년 전 일인데 그렇게 사람 많이 하는데 이 사람 진짜 이거 얼굴을 확인하는데 이 사람 얼굴 맞아요? 이거 얼굴 기억해요? 이러니까 아니요. 예. 이랬다고. 변호인 측의 그 변호사들이 막 다그치 있거든. 예. 그러니까 거의 그러거든요. 아니 따지듯이 막 얘기한다고. 예, 그렇죠. 당신 정확하게. 맞아. 그러면은 봐봐요. 이재명 옆에 앉아 있지. 예. 그런데 거기다가 하면 기가 얼마나 죽겠어요. 그렇지. 그 여자한테 그 술집에 하면 잘못하면은 거기 그 집 있잖아. 시로코. 네네. 시로코 그 집도 있잖아. 뭐 된 줄 알아요? 어떻게 됐어요? 영업정지. 그러면은 안 맞았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영업정지 맞았습니다. 까지 했다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보복을 해. 예, 얘들은. 예. 그래가지고 그 집 영업정지 안 맞았. 이것까지 변호사들이 챙긴다니까. 네. 아니 남이 술집 영업정지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 그거를 왜 따지냐고. 그렇지.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또 이것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했으면은 그 당시에 그 공무원들도 기소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죠. 유동규 그거 기소했어요. 왜 유동규 그거 기소 안 해? 봐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렇죠. 이게 이재명 하는 짓이고 더러운 짓이라고요. 그렇죠. 지 거만 챙겨서 지가 잘났으면은 자기가 깨끗하면 자기가 결백하다는 걸 밝히면 되는데 그렇죠. 그 유동규는 그러면 왜 그걸 바로 안 주고 거기 왜 도시계획과장은 그 기소를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덮어씌우기가 그렇죠. 유동규 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이미 다 오래전에 얘기가 다 된 거예요. 단 것도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또다시 대책위가 라는 걸 만들어서 또다시 그 부분만 딱 드러내갖고 봐라 조작이다 라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문재인과 관련돼서도 대법정 가갖고 다 조작이다 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이 조작이라는 게 입에 붙었는데 지금 검찰이 또 입장문을 또 발표를 했어요. 접대 당시 상황과 관련한 객관적인 문자 메시지 내용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당사자들을 통해서 확인한 것으로 진술조서를 참작했다는 민주당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내가 이야기하지만 네. 이재명은요 자기 집에 구들장에서 시체 10구가 나와도 10구가 나와도 조작이라고 그럴 거예요. 이건 다 저 사람이 아니야. 덤이야. 인형이야. 아니 덤이가 아니라 이거 조작이야. 우리 잠깐 그 휴가 갔다 온 동안 누가 조작을 해놓은 거지. 이건 나는 몰라. 이렇게 할 사람이라고요. 네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뭐 조작 진상 뭐 대책위에 조작 운운하는 것도 지겹습니다. 정말 지겨워 지금. 왜냐면 지금까지 반성이 아니 거짓말한 게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 이제 저기 국토부 협박 관련돼 가지고 이게 아닌 게 나와. 이제 나오니까 아니면 이제 골프 친 것도 나오잖아. 골프 친 거 맞잖아. 그러니까 이제 골프 친 거를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바꾸냐?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간간은 같습니다. 이게 뭐야? 거짓말한 거지 지난번에. 그러면 간간은 같습니다. 근데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여러분 기억이 안 나면 안 나는 거고 갔으면 갔고 안 갔으면 안 가는 거지. 간간은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과거에 그럼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간간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들한테 책임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없어요. 간간은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사진은 조작됐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처음에 나올 때 조작입니다. 그 사진. 근데 맞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간이 네네. 조작이 아닌 게 드러났으면 네네. 그 사진 제가 기억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를 모르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요, 여러분? 아니요. 누구 핑계대고 그제는 내가 집안이 가난해서 생긴 거고 내가 그걸 때 할 때는 내가 최초로 피디가 시켜서 한 거고 자기가 잘못한 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인간하고 여러분 사귀고 싶습니까? 예?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나도 반성을 해야 되고 상대방도 반성을 해야 되지만 네. 나는 잘못이 없고 깨끗하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예? 다른 사람들 지가 과거에 그러면 한 점 부끄러움 없으면 과거에 그러면 저기 알코올도 그러면 그 음주운전. 네. 음주운전도 그러면 경찰이 조작한 거야? 네. 음주운전한 것도 과거에 있으면 부끄러운 일 아니야? 근데 무슨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그러니까 이 인간이 바로 이렇다. 네, 네. 내가 격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인간을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아니요.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본 적이 없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부분 말고도 또 하나 저희가 좀, 들여다보는 게 이겁니다. 네. 돈 주는 거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예. 돈만 주면 자기가 예. 대표를 다 얻을 수 있다. 아니, 예. 이것까지 하더라고. 요즘에 지자체 보궐선거 있잖아요. 예. 이제 예. 영광, 예. 그다음 곡성, 그다음 예. 예. 금정구청, 예. 예. 뭐 강화군수는 예. 아예 안 가는데 예. 가는 데마다 100만 원씩 준대. 예. 그래갖고 그거 팔더라고. 광을 팔더라고. 자, 앞으로 있잖아요. 예. 이거 있잖아요. 법 바꿔야 됩니다. 뭐냐면, 어때요? 진짜 금권 선거 있잖아요. 네네. 옛날에는 지 돈으로 줬어. 예. 지 돈으로 줬는데, 이제는 나라 돈으로 주는 거야. 네. 이게 금권 선거 아니면 뭡니까? 그렇죠. 내가 당선되면은 나라 돈으로 여러분들한테 100억씩 줄게. 네. 예? 가능합니까 그게? 아니, 가능하다더라도, 네네. 이게 여러분들, 이게 금권 선거 아니면 뭡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제가 당선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다 집집마다 10만원씩 내가 줄게. 네. 예?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저기, 뽑아줘. 그러면서 근데 쓱쓱 찔러주고. 네네.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 생색 내는 거야. 내 돈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금정구청에만 그 구민들한테만 100만 원씩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거 세금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구청장이 무슨 그 구에 무슨 돈이 많습니까? 영광군에 돈이 많습니까? 곡성군에 돈이 많습니까? 걔들이 또 그거 이야기 나오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영광군의 그 1년 그 예산을 보면은 네네. 1인당 한 260만 원 정도가 돌아갑니다.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다 그냥 나눠가지고 그 예산을 전부 다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예. 강이 범람하든 다리가 무너지든 그거는 주민들 여러분 260만 원 걷어서 쓰세요. 알아서 하세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도 또 1년에 100만 원이야. 1년에 100만 예. 원. 근데 1년에 100만 원일지라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조그마한 어마어마한 거 큰 거예요. 1인당 그 200만 예산이. 원씩 드는 거. 그러니까 예산을 다 합쳐봐야 예, 예. 1인당 26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100만 원을 나눠주겠다고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그게 가능합니까? 예, 법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아닌 말고 26만 원도 25만 원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전 국민이 25만 원 사기당했습니다. 여러분 25만 원 법 폐기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한테 여러분들 가갖고 25만 원 약속 받으신 분들은 이재명한테 25만 원 달라고 네. 개인적으로 소송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